여도운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8시 44분이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되면은 아침을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은 공복 상태라서 저처럼 배가 고픈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더 배가 고프고 사실 이 기업은 많이 좀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I'm still hungry. 히딩크 감독처럼 여전히 배가 고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 들고 나도 해외로 나가서 사업할까? 어제는 화장품이었죠. 어제는 뭐 서울 뷰티, 서울 미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품 장사를 미국에서 해볼까 싶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분식류 아니면은 뭐 호떡, 붕어빵 이런 걸 들고서 미국에 나가서 장사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K가 붙은 모든 것들이 다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보면은 이 우리나라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정말 라면은 대단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면 이야기 그중에서도 삼양식품을 좀 콕 집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시장에서 저가가 아니긴 하지만 계속해서 빠졌을 때 저가 매수, 단기적인 저점 매수를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를 봤더니요. 신용 잔액률이 높아진 그 테마주들의 순서를 쫙 보니까 삼양식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공조나 APR, 재료산업 등의 종목도 있지만 삼양식품이 지금 신용 잔액률 변화가 2.76%에서 3%대로 훌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주가 올랐는데 잠깐 쉬어가는 틈을 타서 이때가 기회다. 나는 사겠다라고 열심히 땡겨가지고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삼양식품 관련한 가장 다양한 이슈 가운데 이 이슈가 좀 주목을 끌었죠. 유럽에서 너무 매워요 이러면서 이제 못 먹겠다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냥 불닭볶음면도 매운데 불닭볶음면 3X, 그러니까 3배짜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얼마나 매울까 궁금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조은준 캐스터는 굉장히 매운 거를 좋아해서 먹어봤는데 3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5배 정도 매운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운 거를 해외 분들은 사실 잘 못 먹으니까 잘못 먹었다가는 이제 건강에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리콜 조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거는 다 통과가 됐는데 3X 요거는 이제 결국에 삼양식품 측에서 덴마크에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슈가 있는 가운데 라면 업계는 지금 상반기에 매출 계속해서 좋고요. 수출량 특히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제 밀가루 가격이나 이런 팜유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작년에 가격 올라가고 했으니까 너네 라면 업계 이제 가격 좀 내려줄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라면 업계가 얼마나 지금 호황을 펼치고 있나를 수출 현황으로 데이터를 보자면요. 그동안에 한 18, 19년도에도 4에서 6으로 앞자리가 달라지긴 했지만 보세요. 재작년과 그리고 작년의 움직임 765에서 952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보실 수도 있고요. 그중에서 1월 데이터만 봐도 숫자가 유의미하게 정말 놀랍게 수출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라면 하면은 다른 브랜드들, 특히 농심도 있고 다른 브랜드도 우뚝이도 있지만 불닭볶음면을 만들고 있는 삼양식품은 수출하면은 1등이죠.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기업이잖아요. 뒤돌면은 없다고 합니다. 이 매대에 라면이 불닭볶음면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도 매운맛에 K 매운맛에 중독이 돼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게 바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라면 업계의 업황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원부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진이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생산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2분기에는 삼양식품 기준으로 76%까지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수는 그냥
그냥 별로 그냥 쏘쏘 이렇게 돼도 해외 매출이 더 늘어나면 삼양식품의 주가는 함께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띠죠. 2분기에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비수기라고 해요. 2분기는 덥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라면 수요가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원래 전통적인 비수기였다를 감안하면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연말에는 지금 삼양식품이 미국 월마트 전 매장에 입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월마트에 어느 정도 입점한 거야를 보면은요. 5월에 이미 90% 넘게 미국 월마트에 입점이 돼 있대요. 그리고 이게 미국 모멘텀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중국에서도 난리라고 해요. 중국에서 이제 틱톡 뭐 이런 SNS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삼양식품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면 히스토리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삼양식품이 위기에 빠졌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89년도였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지파동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쓰면 안 되는 먹는 것에 쓰면 안 되는 기름으로 라면을 튀겼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고 관련해서 엄청나게 오랜 소송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그런 위기에 빠졌던 삼양식품을 구해낸 불닭볶음면은 2012년에 처음 출시가 됩니다. 불닭 매장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여성분이 김정숙 부회장인데요. 불닭 매장에 딸과 함께 좀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명동이었어요. 저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긴 뭐야?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불닭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글와글 모여 있어서 아 저거 인기 되게 많은 거구나 싶어서 사람들이 매운 거를 먹고 스트레스를 푼다. 거기에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만들었는데 이 매운 정도가 어느 정도나 봤더니 그 매운 정도 나타내는 지수가 있어요. 스코벨 지수라고. 이게 신라면이 2,700 정도인데 불닭볶음면은 4,400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매운 거죠. 1년 동안 개발을 했고 소스에 뭐 2톤, 뭐 닭을 1,200마리 넘게 사용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공을 들였고 그 공들인 게 지금 계속해서 해외에서 또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삼양식품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요. 너무 많이 오른 거 플러스 불닭볶음면 말고 새로운 제품 뭐가 있어라고 하는데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이 새로운 제품이 뭐가 있나? 근데 아직까지 저희는요, 전 세계를 점령하지 않았어요. 아직 점령해야 될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TVN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 서진인의 2라는 방송인데요. 북유럽 한 국가에 가서 우리나라 뭐 갈비찜, 매운 갈비찜, 그리고 곰탕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줄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K푸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점령한 것 같고 더 넓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의 현지 법인은 이미 다 설립을 해서 열심히 영업망을 펼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신제품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닭볶음면 시리즈로 해서 그 나라에 맞는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죠. 태국에는 마라 불닭볶음면이고요. 일본에는 야끼소바 불닭볶음면 출시가 돼서 그 나라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등 그런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으니 뭐 이런 게 다 신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삼양식품, 라면주 안에서도 좀 유독 돋보이는 주가 상승이 보였는데 쉬어가는 틈에 많이 매수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이 옳은 걸까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도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함께했고요.